예, 서광진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의원님 오늘 서울구치소 앞에 다녀오셨는지요? 예, 지금 막 조국 대표님 배웅하고 나왔습니다. 배웅하고 나오셨군요. 저희도 이 화면을 통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생중계 통해서 현장을 좀 지켜봤었는데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의원님 좀 전해주십시오. 예, 뭐 걱정했던 보수 그룹들이 아주 시끄럽게 떠는 것은 좀 덜해서 다행이었고요. 아, 예. 우리 당원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오늘 뭐 울지 않기로 했는데 여전히 눈물바람으로 조 대표님을 배웅했습니다. 아, 눈물바람. 정말 보니까 다들 눈물 글썽글썽하시고 우시고 조국 전 대표의 눈가도 많이 이제 붉어져 있더라고요. 그러실 겁니다. 당원들이 눈앞에서 그렇게 애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본인도 뭐 그런 마음이 안 드실 수가 없겠죠. 네, 이 주먹을 불끈 쥐고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안으로 들어갔는데 조국혁신당 이제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지 또 조국 전 대표 이후에 뭐 지도부가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우선 좀 창당했을 때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혁신당을 창당할 때 조국 대표랑 함께 의논을 하고 여러 가지 음, 판단들을 좀 고민을 나눴었는데, 네, 사실 작년 연말 그다음에 올해 초 음, 과연 우리가 창당을 해서 의미 있는 정치적 주체로 설 수 있을 거냐 음,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들이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저도 네, 확신이 없었고, 그래요. 뭐 많은 논의 끝에 그때 함께 논의했던 초기 멤버들이 조국 대표에게 결국은 위임을 했었습니다. 최종 판단은 조국 대표가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최종 딱 결심을 한 시기가 언제였는가 하면은요. 네, 2월 8일에 이번에 대법 33번째 대법 선고했지 않습니까? 지난 그렇죠. 12월 12일에. 네, 그 앞에 있는 2심 선고가 2월 8일이었는데요. 그 음, 직전에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 아. 의미는 뭔가 하면 2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법정 구속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들이 전제돼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당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리스크와 상관없이 음. 당을 만들고 한번 길게 보고 정치를 하겠다, 이런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네. 창당 초기부터 리스크는 저희들이 전제를 했었고요. 음. 또 10년을 보고 정치하겠다는 조국 대표의 본인의 어떤 정치에 대한 자기 전망이 분명했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당황스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음. 계속 논의하고 준비해왔던 터라서 김선민 권한대행, 그다음에 12명의 의원들, 네. 그다음에 16만의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조국 대표 빨리 나오게 하고 그때까지 잘 지키고 있자, 이런 분위기는 충만합니다. 네. 또 정책의장을 맡고 계신 우리 의원님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제 네. 사실은 지난 토요일 탄핵이 가결됐고요. 헌재 과정을 통해서 탄핵을 이제 완성해야 될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음. 뭐 여러 가지 헌재 구인 체제를 완성하는 거라든지 과제가 남아 있긴 합니다마는 네. 탄핵은 가결될 거로 보고요. 그러면 음. 이제 조기 대선과 그 이후 국면이 전개되지 않겠습니까? 네. 헌재 심판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유사한 경험을 2017년 촛불혁명을 통해서 했었고, 네.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이 대선에서 대선 승리라는 성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음. 대선에만 매몰되는, 그 촛불 광장에 나왔던 많은 국민들의 한국 사회의 어떤 변화의 큰 바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담아지지 못했다라는 성찰과 비판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선을 통해서 정권 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큰 숙제입니다마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음. 한국 사회를 이번 기회에 지난 촛불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빛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네. 광장에 나왔던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 사회의 대전환, 대개혁, 음. 이런 과제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에너지를 모아서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창당 때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것이 검찰 개혁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이번 과정까지 오는 데 있어서 내란 사태까지 오는 과정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면 이렇게 오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검찰 개혁을
가장 우선해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와 함께 우리 민생 문제 또 복지가 튼튼한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비전을 저희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 그런 어떤 사회대 개혁의 정책적인 과제를 그동안 정리해 놓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네.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 과정을 음. 한국 사회 대개혁의 어떤 전망을 찾는 과정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이 정권 교체 이유도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이 조국 전 대표가 오늘 한 이제 발언을 보더라도 이제 남은 건 검찰 해체다. 그리고 맞습니다. 혁신당은 정권 교체에 전력 투구해야 된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해체. 예. 검찰 개혁 문제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하는 것은 뭐 조국 대표 본인 자체가 그렇죠. 가장 상징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조국 대표가 사실은 이 사법 리스크가 출발한 것 자체가 지금에 와서 보면 명확하게 검찰 쿠데타로부터 시작된 거죠. 지금은 모든 네. 국민들 그걸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뭐 정의로운 수사인 것처럼 포장도 많이 됐고 음. 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음. 그게 1차 쿠데타였고 그걸 음. 통해서 정권을 독차지한 윤석열 검찰 네. 그룹들이 이번에 좀 더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을 음. 만들겠다고 내란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네. 봤을 때 그런 정도로 힘든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한다면 음. 다음 대선 과정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냐 이것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부터 네. 검찰 개혁의 과제라는 걸 좀 분명히 하고 다음 대선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우리의 네. 방향이 분명하게 설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검찰개혁 4법을 저희 총선 직후에 바로 제출해서 음.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 내에서도 거기에 공감하는 많은 의원들이 있는데요. 아하.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인 참여와 좀 검찰 개혁에 대한 적극적 의지 이런 네. 것들을 좀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네. 자,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들어가기 전 모습 저희 이제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의원단에게 아니면은 우리 뭐 정책의장인 우리 의원님께 특별히 뭐 부탁하거나 특별히 남긴 뭐 말 이런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조국 대표는 상당히 준비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인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음. 1차적으로는 저희가 3월 3일 창당해서 아직 1년도 안 된 신생 정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장 지금 탄핵을 완성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것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동시에 음. 당으로서는 네.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을 전국적인 조직으로 또 대중 조직으로 음. 완성하는 작업에 굉장히 힘을 기울여 달라 이 당부를 굉장히 강하게 하셨고요. 네. 그 힘을 통해서 애초에 저희들이 꿈꿨던 양당의 어떤 거대 양당의 음. 진영 정치가 아니라 다당제가 실현되는 새로운 어떤 정치의 구조를 만들어내자. 그렇게 음. 가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굳건하게 버티면서 네. 제 역할을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당부들을 아주 분명하게 해줬고 저희들 음. 12명의 국회의원 또 당원들도 그 점에 관해서는 아주 일치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똘똘 뭉쳐서 그리고 더 인제 외연 확장을 하면서 끝까지 조국혁신당 가야 된다. 뭐 그 말씀을 맞습니다. 계속 해 오셨군요. 예. 그 창당할 때부터 일종의 저희들이 이제 제3당이 될지까지야 알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네. 제대로 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당들이 자리를 잡아서 음. 다당제의 어떤 체계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정치 자체를 큰 틀에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기반이다. 이런 네. 생각이 확고했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지난 총선에서 승리도 그렇고 앞으로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도 그렇고 음. 그 승리를 위해서도 민주당 하나로 그냥 단일화하는 것보다 네. 진보 개혁적인 정당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좀 더 다양한 지지의 어떤 풀을 넓혀 나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정권 음. 교체를 위해서도 음.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이 저희들은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판단 아래 조국혁신당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 주말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이제 가결이 되면서 지금 저희가 네. 뭐 마음 그래도 이제 조금 마음을 좀 놓고 이렇게 의원님과 인터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맞습니다. 예. 아니 12월 3일 이 내란 사태 딱 벌어졌을 때 의원님은 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뭐 대체로 저희 세대들 그러니까 뭐 네. 조국 대표나 저나 같은 세대들은 80년을 떠올리고 전두환 음. 독재 시절을 떠올리고
늘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작은 민주화 운동 시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투옥이 되고 또 그랬었죠. 쫓기고 그랬던 시절을 네.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악몽이 솔직하게 되살아났고 공포감도 있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부여해 주신 국회의원의 어떤 소명, 네.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진지가 국회밖에 없다, 이런 판단들을 다 함께 했었던 것 같고요. 음. 그래서 다 국회로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지체 없이 다 모였고, 저도 담장을 넣다가 구두가 찢어지기도 아 했습니다마는 구두가 찢어졌어요? 담장을 넘어서 다들 모여서 예. 어떤 침탈이 오더라도 설사 총칼 앞에 끌려가더라도 우리 역할은 음. 한다, 이런 마음들이 금방 이렇게 형성된 거 보면은 최근에 많은 음.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과거가 우리를 살리고 또 네. 우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 80년 광주의 기억과 우리의 아. 어떤 그간의 축적된 행동과 실천, 이런 음. 것들이 12월 3일의 그 상황과 장면을 만든 동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제 국민들이 지켜줬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 그렇습니다. 당시에 저희 오마이 TV도 첫 현장 많은 분들이 뭐 실시간 동접이 66만 명이나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현장을 지켜보면서 국회로 진짜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엄 사태가 내란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함께 하셨는데 좀 국민들이 지켜줬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예. 당연합니다. 저도 뭐 국회의원들의 그런 역할들은 너무 당연한 역할이고요. 음. 저는 두 가지가 가장 컸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네. 첫 번째로는 소식을 듣자마자 국회 앞에 와서 음. 계엄군들을 또 탱크를 직접 막고, 또 1차 부결이 됐을 때 국민의힘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과 음. 압박으로 국민의힘을 이렇게 움직였던 것이 바로 국민들이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힘이 가장 컸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오마이티비와 같은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과거의 음.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하룻밤 자고 나니 세상이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의견을 내고 직접 행동하고 할 수 있도록 음. 했던 언론의 힘, 그것이 두 번째로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엄 해제는 됐지만은 그 이후에 벌어졌던 사실 1차 탄핵 소추안 투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들어와서 불송이 그렇습니다. 뛰어서 폐기가 된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제일 처음에 아찔하더라고요. 예. 안철수 의원만 남아 있었고, 네. 곧 이어서 김혜지 의원, 김상욱 의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정도에 그쳤고, 음. 다 동시 퇴장을 함으로써 아예 투표함을 열어볼 수 없는, 200 명패가 200개 이상이 돼야지만 그렇죠. 투표함을 열어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네. 탄핵 가결 같은 경우에는 열어보지도 못하고 끝난 게 첫 번째의 음.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보면은 아직도 뭐 국민의힘 의원 내에서는 그런 상황의 연장선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마는, 음. 이 내란과 군사반란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 역사 속에서, 또 우리 현재 정치 구조 속에서 그 엄중함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음. 달리 말하면은 국회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헌정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당수는 자기 부정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의미는 자기 스스로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음음.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또 정당으로서 음. 자격 자체를 우리가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네. 물론 마지막 표결에 찬성으로 참여해 주신 아주 훌륭한 의원님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국민의힘 전체를 보면은 아직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예.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투표 이후에 105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얼굴이 그야말로 이 신문 일간지 1면에 박제가 되는 상황까지 있었고 각 지역에서는 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고 여러 이제 민심에 국민들의 이제 압박이 있었고 이제 2차 투표까지 와서 결국 가결이 됐는데 아니 뭐 윤석열 이 담화도 그 사이에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서 의원님은 2차 투표에서 가결될까 좀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그 2차 표결 있기 직전까지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새로운 상황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특히 예를 들면은 뭐 정확한 사실로 최종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음. 자당의 국민의힘 당의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사살 대상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지 아 그런 않습니까? 예 그런 주장도 있고. 상황이었고, 국민의힘 내에서 어쨌든 "투표에는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압박 자체에 대해서 네. 상당한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음. 일단은 투표장에 들어오면
그래도 찬성 투표를 어쨌든 무기명 투표니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래도 이번에는 가결이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본회의장에 들어가 앉으니까 떨리셨죠? 그때까지도 어쨌든 공식적으로 밝힌 분들은 7분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여러 가지가 동떨어져 있는 그 당내 음. 분위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확신이 없었고 마지막 네. 표결 발표할 때까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지켜봤습니다. 사실 그 박찬대 원내대표의 탄핵소추안 발표할 때는 눈물을 흘리는 의원들도 주변에 많았고요. 아. 그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네. 기대는 했으나 확신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방송하면서 지켜봤는데 이 잠깐 멈칫하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떨렸거든요. 딱 네, 네, 투표 결과를 받은 다음에 바로 읽진 않고 잠깐 포즈를 좀 뒀다가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찬성이 이제 많아서 200표가 넘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안 돼서 그런 걸까?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2표가 부족해서 부결될 때 폐기가 될 네, 때 네, 그때는 포즈를 준 다음에 얘기하면서 이게 부결이 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걱정이 됐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204표. 이것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 표결이 이렇게 찬성이 이제 좀 늘어난다면은 그래도 한 210표, 20표까지는 나오지 않겠는가 음. 그런 기대를 사실은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네. 투표장에 본회의장에 다 들어왔고 음. 탄핵 투표는 누가 투표를 했는지 알 수 없는 무기명 투표이기 그쵸. 때문에 뭐 본인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찬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4표 네. 12명만 찬성을 하신 12 명.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는 저는 굉장히 좀 너무 예. 부족하고 아까도 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사태나 국민들의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현실하고 음. 좀 괴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자기들만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음. 그걸 알더라도 모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1년 지나면 또 결국은 돌아온다라고 아. 생각하는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철저한 무시 이런 것들이 음. 바탕이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여전히 앞으로 한국 정치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는 상당히 비관적이고 걱정이 음. 많이 됩니다.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가 어떻게 보면은 85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85명은 확실히 반대를 했고 기권이 3표, 무효가 8표라고 하는데 네. 그 100명 가까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국민과 다른 생각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참 마음이 놓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 어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한 찬반이 있다거나 예. 어떤 사소한 정치적인 어떤 쟁점을 가지고 찬반을 나누는 거라고 한다면 음. 뭐 여야가 있는 것이고 보수와 진보가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네. 상황은 국가 기본 질서, 국가 시스템 또 헌법 체계 이것 자체에 대한 근본 부정이지 않습니까? 음. 그런 상황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판단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서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이상하게 보는 그 아주 극우 파시스트들의 음. 일부 행태 네. 그런 사고와 인식을 그 정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공감하고 있나 하는 음. 우려가 들어서 굉장히 우리 지금 정치 구조나 네. 정치 참여자들의 인식 자체가 위험한 상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음. 그것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 과정에서도 계속 그런 어떤 움직임들과 그런 네. 시도들이 반복될 수 있다. 아하. 이런 점에서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안심할 수 생각을 해 없다. 봅니다.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바로 인제 우리 국민들인데요. 이 맞습니다. 매일 밤에 응원봉을 들고 이제 빛의 혁명을 이뤄내는 우리 국민들이 있기에 저희 뭐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더 힘을 낼 수가 있는 거고 사실은 이 조국혁신당에서는 이 국회 앞에 집회도 따로 인제 가지면서 네. "탄핵 꼭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모습 저희가 또 지켜봤거든요. 네. 뭐 많은 국민들 속에 뭐 함께 했습니다마는 음. 조국혁신당 당원들도 당연히 국민의 하나로서 최선봉에서 그동안 쭉 이런 어떤 검찰 독재의 어떤 조기 네. 종식이라든지 이런 지향들을 펼쳐왔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요. 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최근 한 수년간의 정치 과정을 보면 네.
특히 2030 젊은 층의 정치적 무관심이라고 할까요? 또는 뭐 그렇죠. 예. 일부 약간 보수성들이 보이는 음.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는데 이 내란 군사반란 상황에서 보여준 네. 2030들의 적극적 참여, 그다음에 음. 그 긍정적 에너지,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도 당장 어마어마한 힘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음. 앞으로 한국 정치의 어떤 세대 자체가 네. 과거는 소위 80년 이후에 586이라고 대변되던 음음. 그 세대들이 민주주의를 끌어왔다고 한다면 네. 이번에 비로소 2030의 새로운 세대들이 음.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밀고 끌고 가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아. 희망을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의미 분석도 할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짧게 뭐 짧게나마 오늘 또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전화 연결만 좀 했는데 다음에는 직접 모시고 길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직접 뵙고 네. 말씀 나누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 배웅하느라고 제가 전화로 연결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예, 조국혁신당 조국이 없지만 조국의 가치와 조국의 정신 또 당원들이 처음부터 외쳐왔던 검찰 개혁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정신을 굳건히 지키면서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